온도를 높일 수 있으면 더 문제가 된다니까? 더 빨리 이제 늙는다니까? 근데 여기다가 100만원 태운다? 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뷰티 디바이스 편. 이번에는 제품 추천까지 해보고 싶어서 오실로스코프도 사고 제품을 비교해보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품 추천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어떤 존을 사면 좋고 어떤 존을 사면 안 좋은지 이 정도만 분류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하이프, RF, 플라즈마, 크라이오, 제모 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사지 마셔라. 특히 제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피부과에서도 사기치는 피부과가 진짜 많거든요. 피부과에서 10회 정도 받으면 사라지는 게 맞아. 이제 나더라도 이제 보송보송하게 잔탈만 조금 나는 게 맞는데, 요새 보면 10회를 받아도 털이 부숭부숭하게 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호구 당첨돼 있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등쳐먹은 이제 공정한 피부과라든지 제모 성지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야금야금 빼먹은 거다. 이건 또 왜 그런지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하이프, RF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결과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리는 우리 피부 안쪽을 굽는 거예요. 굽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부의 진피라든지 근막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워서 콜라겐도 이제 생성시키고, 이로 인해서 이제 탄력이 생기고 이제 리프팅을 시키고 이런 원리인데, 문제는 이게 본인들도 모르게 이제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단 말이죠. 병원에서 사용한 기계들은 50도에서 60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제 적절하게 순간적으로 좀 온도를 높여서 다른 부분들에 이제 손상이 가지 않게 그렇게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가정용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온도를 높이기도 쉽지 않아요. 끼켜봐야 이제 40도에서 45도 정도로 올릴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 피부는 이제 그 정도 온도가 되면 열 노화가 와요. 열 노화. 이제 콜라겐도 무너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사실 우리는 탄력이라든지 이제 리프팅을 목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사우나도 이제 오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오히려 뭐지, 사우나 이제 벽면 같은 거 보면 사우나의 효능 같은 거 해가지고 노폐물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었잖아요. 이제 다 거짓말인 거 다 알죠. 아는데도 사실 여전히 이제 어머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여전히 피부에 좋다고 믿으시고, 그리고 갔다 오셔서는 순간적으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부가 좋아지는 듯 보이면서 피부를 망치기 너무 좋은 거죠. 피부과에서도 리프팅 기기를 잘 못 다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법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잘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새 무슨 큐브 해가지고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출력이 또 높아서 우리는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온도를 높일 수 있으면 더 문제가 된다니까? 더 빨리 이제 늙는다니까? 그리고 얘네는 또 비싸요. 얘네는 시작가가 뭐 기본이 100만 원이 넘어. 이 돈이면 사실 효과가 있다고 만 쳐도, 우리가 제대로 한다고 쳐도 피부과에 가서 그냥 제대로 시술 한번 받는 게 훨씬 가성비다. 그러니까 홈케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홈케어는 가성비로 야금야금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성실하게 하기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성실하게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쳐도 그 가격이면 피부과를 가는 게 가성비라니까요. 그 가격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늙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뭐 크라이오 기기, 피부의 온도를 낮추고 뭐 시원하게 한다? 그런 걸 할 거면 다이소에 쿨링 마사지 기기 판단 말이에요. 그거 올려서 써요. 그거 5,000원도 안 해. 근데 그 비싼 크라이오 기기를 사서 다이소만큼의 쿨링 성능도 나오지 않는데 그거를 왜 돈 낭비겠다는 거죠. 이제 뭐 가정에서 그나마 살만한 게 EP, 갈바닉, EMS, LDM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얘들의 문제가 뭐냐? 사실 LDM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기계마저 그렇게 크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친구가 아니에요. 물론 LDM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기계 자체도 그렇게 출력이 엄청 크지 않아서 피부과나 집에서 하는 홈케어나 그렇게 크게 효과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할 수 있기는 한데, 애초에 피부과 제품도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있는 애가 아니라니까요. 탄력도 그렇게 유의미하게 큰 도움이 되는 친구도 아니고, 그나마 뭐 진정? 얘도 좀 애매하고, 유일하게 좀 이제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거는 흡수만 도와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LDM이 발생시키는 초음파는 흡수를 도와주는 화장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장점이 자극이 적다는 거고, 최대 단점은 효과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의 의의를 찾자면 자극 없이 흡수를 조금 도와주는데 진정이 조금 될 수 있다는 정도? 근데 여기다가 100만 원을 태운다? 왜? 사신다면야 뭐 저기 뭐 톰더글로우 있잖아요. 거기에 뭐 30만 원대 뭐 나온 게 있던데, 그걸 사신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뭐 다른 것들은 가격이 왜 저래요? 그리고 뭐 쿼드세라인가? 뭐 그거는 하다 보면 뜨겁대요.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 피부는 뜨거우면 열노화가 와요. 늙는다니까? 그걸 왜 사요? 오큐라셀이랑 뭐 톰더글로우 같은 것들은 뭐 그나마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100만 원 이상을 태우는 건 좀 약간 그렇다. 제가 산다면 뭐 30만 원대 정도까지만 이제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30만 원도 좀 아깝기는 한데 그나마 LDM이 난 피부과에서 좀 잘 맞았다, 그리고 나는 좀 자극 없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고 싶다 하면 그 정도면 살만하다. 그리고 뭐 EMS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을 조금 도와줄 수 있다는 정도인데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뷰티 디바이스로서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목 근육 좀 뭉친 데를 좀 풀어주고, 뭐 두피 좀 뭉친 데 살짝 풀어주고 하는 정도는 좀 약간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뭐 100만 원 넘어가면 좀 약간 좀 애매하고, 뭐 저렴한 가격에 이제 목 근육 좀 풀어주고 이제 근육 같은 거 좀 풀어주는 정도라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EP랑 이제 갈바닉이 나오는데, 이제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둘
둘 다 흡수를 도와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친구야. 그런데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잘 맞는 성분들이 있어요. 뭐 비타민 C라든지 음이온을 띠는 애들, 이런 애들이 좀 도움이 되는데, 사실 약간 갈바닉이 EP의 약간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EP는 종류를 크게 타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을 잘 흡수를 시켜줘요. 그런데 갈바닉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분 몇몇 개만 이제 좀 흡수를 도와주는 친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EP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EP 같은 경우는 원래 명칭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의 약자예요. 앞에를 따서 이제 EP야. 근데 얘는 전기천공법이라고 해서 피부에 아주 작은 이제 구멍 같은 것들을 내줘서 흡수를 도와주는 친구란 말이죠. 얘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되게 좀 오래된 구식 기술이라서 가격이 싼 거지, 사실 앞서 나왔던 뭐 RF라든지 하이프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얘가 가장 효과가 입증됐어. 뭐 얘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제 좀 자극이 약간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뭐 이것도 시리즈 치다 하면 원래 정말 초음파로 이제 흡수시키는 걸 좀 도와주는 이제 소노프레시스 이런 걸 좀 알아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요새 나온 제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EP 제품들은 뭐가 있냐면 뭐 부스트 프로라든지 센텔리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얘네들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은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오슐러스코프도 샀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걸 조금 더 알아보고 어떤 게 더 나을지, 어떤 게 사면 좀 좋을지, 이건 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일단 저는 뭐 사냐, 부스터 프로가 좀 예뻐 보여가지고, 센텔리아는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좋다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아직 저는 잘 모르겠고, 아직 사실 명확하게 어떤 게 더 좋은지 정확하게 비교를 하지 못했는데, EP가 좋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제품은 이 부스터 프로다. 샀던 이유, 예뻐서. 센텔리안보다 예뻐서. 센텔리안 같은 경우는 한국 제조라서 좀 더 약간 믿을만 하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이 좀 예뻐서 사긴 했는데, 어떤 게 더 실제 효과가 좋은지, 어떤 게 좀 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좀 다음번에 한번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런 EP 종류의 기기를 사셔라. 요약하자면 싹 다 사지 말고 EP 종류만 사라. 의미 없다, 비싸다, 돈 아깝다. 다음번에 뭘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올영 세일 하던데 너무 쓰레기템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왜 사는지 싶은 것들 좀 많은데, 올영 세일 기간 안에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